3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 1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쪽입니다. 10쪽을 준비해 주세요. 자, 10쪽.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자, 아래 두 줄을 통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익혀봅시다. 그래요. 오늘은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를 아껴주고 친구와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제목은 함께 나누고 싶은 피아노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눈과 귀로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희연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베토벤의 엘레제를 위하여야 저 곡을 피아노로 치고 싶어. 희연이는 몇 달을 연습해 악보 없이도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세희에게 들려주고 싶어. 희연이는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희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피아노 연주를 들어볼래? 세희는 재미있는 동화책을 보고 있는 중이어서 나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희연이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금 갈게. 희연이는 세희를 반갑게 맞으며 옆에 앉아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너 피아노 치는데 불편할 것 같아. 세희는 방의 한쪽 벽에 등을 대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희연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음악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멋있었습니다. 세이는 희연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연이는 세이가 피아노 연주를 들어주어 기뻤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희와 희연이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자,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래의 세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희연이는 세이에게 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두 번째, 세이가 희연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친구를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기 오른쪽에 노란색 포스트잇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배려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배려의 뜻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배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세 문제 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영상 멈추고 문제 풀기 시작.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연이는 세이에게 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마도요, 친구인 세이에게 자신의 피아노 솜씨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두 번째, 세이가 희연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까닭은요, 희연이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는 것을 보니 자신에게 꼭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세이의 태도는 희연이를 배려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세이는 분명히 희연이를 배려했어요. 세이는 집에서 동화책을 보고 싶어 했지만 희연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친구를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겠지요. 이렇게 세희가 희연이의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2쪽 실천 연습
팡팡입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익혀봅시다. 교과서를 살펴보니 상황 1부터 상황 6까지 쭉 그림과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상황.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두 번째. 친구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모든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과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친구가 속상해할 때에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친구와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같이 놀고 싶어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섯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이 여섯 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친구들과 역할극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과 역할극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활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역할극 대신에 여섯 가지 상황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림 아래나 위에 빈 공간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 상황 중에서 상황 1을 골랐다고 하면 이 상황 1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래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빈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상황 2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건 이 상황 2의 윗부분에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골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영상 잠깐 멈추고 시작. 자, 여러분 상황 세 가지를 골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적어 보았을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골랐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 1부터 상황 6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상황 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다음에 친구가 놀 수 있을 때 말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까요? 친구의 모습을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든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과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고 서로 자신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네 번째,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그렇죠. 당연히 친구의 짐을 함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친구가 속상해할 때는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친구를 위로해주고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주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친구와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같이 놀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돼. 너 들어오지 마. 하지 마. 하면 될까요? 아니죠. 새로운 친구에게도 놀이할 기회를 주고 다 같이 즐겁게 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비슷하게 답을 적어 보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천 꼭 한번 살펴볼까요? 직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봅시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영상 잠깐 멈추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고 적어 보기 시작. 자, 여러분,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자, 친구와 이야기할 때 바른말을 사용하는 것. 이 정도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면 이걸 꼭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내용으로 도덕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처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해보았잖아요. 꼭 실천하는 우리 3학년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